주말 아침 송원재 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말 그대로 핵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낙연이 탈당을 하고 원칙과 상식이 잇따라 탈당을 하고 이재명과 친한 친명들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제 친명 원외 조직까지 나서서 친문이라든지 친이낙연 이 의원들의 지역구를 이재명 측근들이 차지를 해야 된다. 소위 저격공천이라고 하죠. 이게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걸 진흙탕 개싸움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은 공천권을 이재명이 모두 쥐고 이재명이 민주당을 사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개딸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천권을 휘두를 것이다. 그러면서 당의 내부는 더 커져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본격화되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얼마나 많은 현역 의원들이 탈당을 하게 될까? 민주당이 거의 분당이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게 친명 조직입니다. 민주당 혁신행동. 이게 원외 친명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원외 인사들이기 때문에 모두 자신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소위 반명, 비명 의원들, 현역 의원들을 저격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논평을 발표를 하고 소위 문재인 정권 시절에 청와대 출신들을 집중 공격을 했습니다. 임종석, 고민정, 윤건영 등입니다. 성골 정치를 하고 있다. 계기가 된 것은 소위 윤영찬입니다. 이 윤영찬이 민주당에 남기로 했다. 윤영찬이 원칙과 상식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같이 행동을 해왔죠. 이 이원욱 의원 등과 같이 행동을 해오다가 마지막에 탈당을 보류하고 민주당이 남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친명 의원들이 윤영찬에게 집중적인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윤영찬은 나가라, 당에서 나가라. 지금 같은 지역구, 윤영찬 지역구에 저격 공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재명의 측근인 현근택입니다. 현근택이 성희롱으로 이번에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성호가 이재명과 주고받은 문자가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당직 정지를 시킬 정도로 컷오프를 시켜야 될 정도가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재명이 그건 너무 심하다. 그러면서 이제 윤리 감찰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윤영찬이 나가줘야 당에서 출당을 해줘야 현근택이 공천을 받을 텐데 윤영찬이 나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중적으로 윤영찬을 공격을 하면서 현근택을 엄호를 하고 있습니다. 현근택이 농담한 것이다. 뭐 그 정도 성희롱을 가지고 당직 정지나 컷오프를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경고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현근택에게 이화영 재판 개입 때문에 현근택이 이화영의 변호인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이 있다. 현근택은 그걸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또 지지자들을 충동질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윤영찬이 현근택이 성희롱을 하고 물의를 일으키니까 여기에서 윤영찬이 공천을 다시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또 한 가지는 이 자신의 공천 가능성, 거기에다가 임종석이나 고민정, 윤건영 등 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청와대 출신들이 배후에 있다. 윤영찬이 탈당하지 않도록 지금은 탈당할 때가 아니다. 남아서 민주당을 지켜야 한다. 민주당이 완전히 개딸당으로 되는 것을 이제 임종석, 고민정, 윤건영 이 우리라도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 출신인 우리라도 남아서 막아야 한다. 이런데 이제 윤영찬이 흔들렸다. 그래서 윤영찬이 남았다. 이게 지금 친명 의원들은 꼴보기 싫은 겁니다. 윤영찬을 쫓아내야 하는데 이 윤영찬을 비호하고 있는 사람들 임종석, 고민정, 윤건영까지를 공격을 하고 나선 겁니다. 또 문재인 정권 시절에 비서실장을 지냈던 노영민도 공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공격을 하고 나서면서 이게 이제 공천 과정에서 밥그릇 싸움이 되면 완전히 노골적인 싸움으로 변하게 되고 굉장히 진흙탕 개싸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는 것이 임종석, 노영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탄생에 기여한 인사가 출마를 준비하는 이런 민주당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탄생에 기여했다. 이 말은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을 의미를 합니다.
이건 지금 곧바로 문재인에게 칼을 겨눈 것입니다. 민주당은 뭐라 해도 아직까지 친문계가 제일 많습니다. 이재명이 사당화했다, 당권을 잡았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친문계가 가장 많고, 많은 친문계가 친이재명 쪽으로 넘어오긴 했지만 아직 상당수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이번 총선 공천을 통해서 완전히 이 친문계를 드러내고 친이재명 쪽으로 만들고 사당화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 문재인을 공격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문재인은 지금 어떤 태도냐? 문재인은 계속해서 문재인 자신의 사법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통합 이런 걸 내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현 지도 체제인 이재명에 대해서 직접 비판을 하지 않는다, 두루뭉술하게 당의 통합을 이야기한다. 이건 일단은 이재명 손을 들어주는 것이다. 이재명과 이낙연 이 갈등에 있어서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이 이렇게 직접 공격을 당하는 상황, 이제 이게 앞으로 더 강해질 겁니다. 문재인에 대한 공격, 친문에 대한 공격. 이 친문이 자리를 비켜주지 않으면 소위 친명 의원들이, 이재명 측근들이 자리를, 공천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물고 뜯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어제 문재인을 방문을 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양산 통도사를 간 김에 문재인을 방문을 했습니다. 문재인의 메시지는 당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좋겠다 합니다. 아직도 애매합니다. 문재인은 이렇게 오락가락 하면서 아직 이재명 쪽으로 서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현근택 사태에서 그대로 노골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게 지금 경기 성남 지역구를, 한 지역구를 놓고 현근택, 그 다음 이 윤영찬이 맞붙은 겁니다. 윤영찬은 현역 의원이고 현근택은 소위 이재명의 측근입니다. 현근택이 성희롱 발언을 하면서 이게 노골적으로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현근택을 공천을 주려면 성희롱 발언 이것도 덮어야 합니다. 경고쯤으로. 그 다음 이 윤영찬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윤영찬이 나가지 않은 겁니다. 윤영찬은 대표적으로 친이낙연입니다. 이낙연과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 윤영찬이 나가지 않는 이 부분이 굉장히 묘합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에 청와대 임종석이 가장 많이 윤영찬을 말렸다라고 하는데, 임종석이 계산하고 있는 건 이 부분입니다. 지금 윤영찬은 당연히 탈당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윤영찬이 탈당하면 누구 좋은 일 시키느냐? 이재명, 현근택 좋은 일 시키는 것이다. 여기에서 윤영찬이 대표적으로 남아서 버텨줘야 한다, 민주당에서. 그래야 지금 친문, 임종석을 비롯해서 고민정, 윤건영, 이 친문 의원들이 버틸 수가 있다. 진 이재명의 저 공격으로부터 버티고 살아남아서 이 민주당을 문재인이 이야기하는 통합적인 운영, 개파 운영입니다. 공천에서 개파 안배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윤영찬 들어 버텨라.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보자. 지금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지금 친 이재명, 또 원외 인사들, 친 이재명 모두 나서서 집중 포화를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아예 이제 대놓고 문재인까지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로 흘러갈 것이냐? 결국은 이재명이 문재인과 각을 세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재인 친문 의원들을 이재명이 모두 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측근들의 자리를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측근들을 공천해 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과 이렇게 각을 세울 수밖에 없고, 친문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친이낙연 의원들이 탈당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10명이 먼저 탈당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숫자가 꽤 많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이낙연이 탈당을 하면서 이재명이 자신의 공천권으로 협박을 한 것이죠. 129명, 현역 의원 129명이 공동으로 성명을 내서 이낙연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이낙연에 대해서 정계를 은퇴하라 이렇게까지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지금 이 공동성명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 명단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도 노골적으로 민주당을 개딸당으로 만들어야겠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 이 부분에 방탄을 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개딸당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지금 현역 의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17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거의 절반 가까이를 지금 공천을 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과도 각을 세울 수밖에 없고 이낙연도 탈당할 수밖에 없고 원칙과 상식도 탈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한탄이 나오고 있는 대목이 노웅래, 황운하를 비롯해서 선거법 위반, 뇌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치인 중에서도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이 뇌물을 받은 것은 가장 악질의 정치 범죄에 속합니다. 황운하는 선거법을 위반해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총선 후보자로 공천에 적격하다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노웅래 마찬가지입니다. 뇌물을 받은 부분, 노웅래가 최근에 법정에 재판을 받고 있는데 6천만 원 그 뇌물을 받은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조작이다라고 했죠.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노웅래가 돈을 받는 그 현장에 그 소리까지 모두 녹음이 되어 있다. 돈을 세는 소리. 이렇게 노골적인 뇌물 사건을 본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노웅래는 그때는 이게 조작이다라고 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자세를 바꿨습니다. 이 재판에서 좀 유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돈을 받기는 했는데 적법한 후원금이었다. 이제 이렇게 또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뭐 노웅래나 황운하뿐만이 아니라 지금 김의겸, 가짜뉴스 김의겸 비롯해서 신성식 전 수원지검장, 이건 채널A 사건입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그 채널A 기자 통화 녹취록을 거짓으로 꾸며서 KBS에 전달한 그런 혐의입니다. 이런 범죄자들,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 모두 공천 적격자 이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당연히 이재명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을 공천을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왜 공천을 주느냐? 이재명은 지금 뭐 갖가지 7개 사건, 10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또 4가지 전과가 있습니다. 이런 이재명을 공천을 주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 이 범죄자들을 공천을 주지 않을 수가 없다. 이미 당헌 당규도 다 고쳤습니다. 최종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는 이런 범죄자들도 공천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고쳐 놓았습니다. 성범죄, 뇌물, 선거법 위반 모두 지금 공천을 주게 된 셈입니다. 민주당이 말 그대로 완전히 핵분열하고 있다. 이건 아마 다음 달까지 완전히 당이 쪼개지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재명은 그걸 각오할 수밖에는 없다. 이 민주당의 이재명은 아주 중요한 것이 총선에서 혹시 총선에서 자기가 지는 한이 있더라도 민주당을 개딸당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 그런 자세로 지금 공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거의 절반 두동강이 나는 이렇게 분열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됩니다. 주말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